사설정보제 일명 찌라시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누기 위해 정치부 신정훈 차장, 사회부 정운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네. 이 찌라시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곳이 사실 정치권인데 혹시 오늘도 찌라시 받았습니까? 네, 오늘도 한 서너 건의 찌라시를 받았습니다. 서너 건이나? 예, 물론 이제 어제, 그제도 받았고요. 네, 오늘 제가 받은 찌라시 중에서는 네. 최근 정가의 가장 핫 이슈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 찌라시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거의 매일 찌라시들이 만들어지고 유통된다. 이렇게 사실 이제 정치권의 정설로 되어 있고요. 이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그리고 각 의원실마다 8에서 9명씩 보좌진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 출입 기자가 1,500명이 넘습니다. 1,500명이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야의 그 당직자들도 합하면 5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총 5,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여의도 정치권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온갖 얘기들이 가장 쉽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평상시에도 찌라시들이 많이 돌지만 가장 극심하게 도는 게 이 대선이나 총선 이런 선거 때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19대 총선 때는 이 찌라시 문제로 자살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 지역의 한 후보가 있었는데 이 경쟁자에 대해서 성추문 의혹을 SNS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총선이 끝난 이후에 경찰 조사가 들어갔고 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살하게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신 기자, 그러면 신 기자나 혹시 주변에 다른 동료가 이 찌라시의 대상이 된 그런 적도 있었습니까? 저는 다행히 제가 직접 당사자가 된 적은 없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 국회의원과 보좌관 그리고 동료 의원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제가 말한 내용이 그 다음날 SNS상에서 모 국회의원이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발언인데 국회의원의 발언으로 둔갑해서 돈 거죠. 근데 또 제 주변에서는 직접 당사자가 된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대충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 기자가 누구누구 국회의원과 밥을 먹었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뭐 멱살잡이를 할 정도로 싸웠다. 이런 내용의 SNS 찌라시가 돈 적이 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참 황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당사자한테도 확인을 하고 참석자한테도 확인을 했는데 사실과 달랐습니다. 근데 그게 또 잘 해명은 나중에 안 되는 상황이죠. 물론이죠. 정 기자, 우리 사회 전체에 이 찌라시 문화가 지금 속속들이 퍼진 게 심각한데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아주 주목할 만한 현상이 이런 유명 연예인이나 또 어떤 사회 지도층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런 찌라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기자나 기업, 그리고 기관 등에서만 떠돌던 찌라시가 이제는 일반인들까지도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SNS의 발달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 여성은 실명, 얼굴과 함께 유명 남성 가수의 아이를 낳은 여성으로 지목돼서 찌라시에 잘못 등장하면서 피해를 입기도 했고. 아주 엄청난 피해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또 앞서 기사에서 보셨듯이 박유천 씨 사건의 고소녀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인의 여성이 사진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반인 찌라시 유포자들은 대부분이 심심풀이 혹은 앙심을 품고 특정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찌라시를 만들어서 유포합니다. 이게 거짓 정보가 무기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정 기자. 그럼 찌라시는 경험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나 맞습니까? 앞서 우리 신 기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도 심지어 아침에 이렇게 한 3-4건을 좀 받을 정도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두 분이 좀 통상적으로 좀 그런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명확한 근거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경험치에 의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0-30% 정도만 맞는 게 아닌가. 20-30%? 상당히 그래도 높은 수치인데.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70-80%는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히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특정 개인이나 어떤 집단을 공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용을 부풀려서 유포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2년 전에 보면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었죠. 당시 내용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른바 그 비선 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느냐 이거였는데 오랜 기간의 검찰 수사 결과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문건 역시 사실상 이 찌라시에 기반해서 만들어졌던 걸로 그렇게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보고요. 자, 정 기자. 이 찌라시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누가 대체적으로 유통시키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까? 우선 뭐 일반인들이 SNS를 통해서 가볍게 나르는 그런 찌라시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찌라시를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일명 사설 정보지 업체들인데요. 대기업과 금융기관, 정보부서 출신들의 인물들 혹은 전직 경찰과 검찰, 심지어는 국정원 직원들의 기자들까지 이런 업체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선 정보가 모이는 지점을 공략해서 정보를 얻어냅니다. 저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에 나가고 있죠. 언론사와 검찰, 경찰,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곳곳에 뻗어있는 인맥을 활용해서 일차적인 정보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렇게 모은 정보를 가지고 나름의 확인 과정을 거쳐서 최종 정보지 형태로 만드는데요. 이 정보지들을 특정 집단들에게 돈을 받고 되팔게 되는 겁니다. 아니, 누가 이런 정보들을 또 사는 건가요? 찌라시의 주 고객이 바로 기업들입니다. 주로 기업들이?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슈는 최대한 줄이고 또 득이 되는 이슈는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의 신속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검찰에서 여러 기업들이 지금 수사 중에 있죠. 그렇죠. 검찰이 가장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바로 기업들의 이 사전 증거 인멸입니다. 검찰의 수사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미리 없애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게 바로 기업들이 업체들에게 돈을 아끼지 않는 이유이자 찌라시의 폐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 기자, 최근에는 이런 찌라시 문제가 워낙 확대되고 또 자기에게 피해가 온다 그러자 이걸 내가 바로 이런 당사자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실명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바로 어제인데요. 이제 현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입니다. 조응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최근에 본인과 관련된 찌라시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찌라시 내용을 보면 대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언론 보도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배후에 조응천 의원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조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거는 너무나 내용이 악의적이고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국회의원이 본인이 공개적으로 특정 찌라시에 대해서 반박한 굉장히 검찰의 수사도 요청했습니까? 아직 그렇게까지 요청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본인이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서 해명을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그 내용 중에는 그 조응천 의원이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하숙을 같이 할 관계로 굉장히 절친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 의원은 나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 하숙한 관계도 아니었다. 다만 자신과 같이 하숙을 했던 친구가 이 감찰관하고 친구였기 때문에 몇 번 들른 적은 있다. 이런 정도의 해명을 한 겁니다. 정 기자,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SNS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찌라시 이거를 옮기기만 해도 처벌받는다면서요? 아주 중요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2차, 3차 유포자도 모두 처벌 대상이니까 그냥 무심코 전달만 해도 원칙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찌라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문화를 좀 바꿔나간다는 차원에서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